우리 이번 시간 각도와 삼각형을 학습하는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새로운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선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의 목표가 무엇이냐고요? 삼각형을요, 각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또 삼각형을 변의 길이에 따라서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전에요, 우리 산이와 강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삼각형 블럭만 쏙쏙쏙. 강아, 너 뭐해? 블럭놀이. 삼각형 블록만 따로 모아놨네? 난 삼각형 블럭이 좋아. 우와, 많다. 그런데 강아, 삼각형인데 모양이 달라. 정말 그러네. 강아, 우리 삼각형 블록 많으니까 나눠보자. 어떻게 나눠? 그거야 뭐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난 이게 마음에 든다. 산아, 그게 뭐야? 왜? 이 모양 마음에 든다. 못 말리는 산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삼각형을 나눌 때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렇게 나눈다니. 자, 우리가 배웠던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활동을 분류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의 기준은요, 누가 봐도 아, 그렇지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삼각형을 분류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알아보자 개념 수학. 함께할 핵심으로는요, 우선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을 만나볼게요. 그렇다면 각의 크기에 따라? 그런데 이때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각과 직각과 둔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각이라고 하는 것은 0도보다는 크고 직각보다는 작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각을 예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할 때 제일 먼저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예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예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나와요.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예각삼각형이라고 할 것이다. 예각에 대한 표현은 0도보다 크고 직각, 즉 90도보다 작습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주어진 삼각형들을 보세요. 모두 다르게 생겼죠. 그렇지만 세 각이 예각이고 역시 세 각이 예각이고 역시 세 각이 모두 예각이라면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모두 예각삼각형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예각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는 모두 90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각이어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예각삼각형이 뭔지 알았으니까 크고 작은 예각삼각형의 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사실 이거는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이 또 많이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크고 작다라는 말을 잘 살펴두시면서 예각삼각형을 찾아보시면 우선은 이렇게 하세요. 작은 삼각형 한 개짜리라고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개짜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한 개짜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각이 모두 예각이어야 우리는 예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삼각형 한 개짜리로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작은 삼각형 네 개짜리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여서 요렇게 한번 네 개를 모아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도요, 역시 세 각이 모두 예각이어서 예각삼각형이 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진 것도 역시 세 각이 모두 예각이라서 예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그러면 크고 작은 예각삼각형의 수는 우리 이것을 합하여 6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예각삼각형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삼각형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한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만나볼게요. 한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그 이름이 이제 나올 거예요. 요 이름을 잘 봐주세요. 자, 그 이름은 바로 둔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할 것인데, 둔각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삼각형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둔각 삼각형이죠. 한각이 둔각이니까요. 또 여기도 한각이 둔각이라서 둔각 삼각형이고요. 이것도 한각이 둔각이라 둔각 삼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각이 둔각이다 보니까 나머지 두 각은 각각 예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한각이 둔각이라서 이름을 붙일 때 둔각 삼각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구나라는 원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 친구들은 한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둔각 삼각형에서 한 각이 둔각이면 나머지 두 각은 예각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와 같은 사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해 낼 수 있어요.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학습했으니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주어진 것에서 크고 작은 둔각 삼각형의 수도 구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예각 삼각형의 수를 찾은 것처럼 둔각 삼각형의 수를 구해봅시다. 우선은 작은 삼각형 한 개짜리부터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각이 둔각인 둔각 삼각형을 찾았죠. 하나, 둘, 또 이렇게 셋, 넷 해서 4개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번에는 작은 삼각형 4개를 모아봅시다. 그러면 4개를 모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한각이 둔각이거든요.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그랬더니 역시 여기도 한각이 둔각인 둔각 삼각형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모아 크고 작은 둔각 삼각형의 수는 6개가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해주실 수 있어요. 둔각 삼각형 어떤 것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모두 해주신 거랍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82쪽에 3번 문항을 볼게요.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여 예각 삼각형을 그려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예각 삼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예각 삼각형을 그려봤어요. 요것도 예각이고 이것도 예각이고 이것도 예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예각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선생님이 그린 것도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각 삼각형 자신 있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요, 문항 7번을 볼 건데요. 잘못 설명한 학생을 찾아 이름을 쓰시오라는 문제에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세 친구를 보세요. 주용이는 둔각 삼각형은 한각이 둔각이야. 옳은 설명일까요? 그렇죠. 둔각 삼각형을 바르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면 형석이가 직각 삼각형은 한각이 직각이야. 옳은 설명입니까? 맞습니다. 직각 삼각형은 우리는 3학년에서 이미 학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각 삼각형은 두 각이 예각이야. 건이는 어때요? 이거 좀 이상하다. 예각 삼각형은 두 각이 아니라 세 각이 예각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잘못 설명한 학생은 바로 건이로구나.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해 주실 수 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삼각형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잘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문제도 볼게요. 10번 문항으로 삼각형의 두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대요. 이때 둔각 삼각형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각을 더하여 105도라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75도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35도, 60도 더하면 100도죠. 그러면 다른 한 각의 크기는 80도로 표현이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30도와 60도를 더해서 90도니까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90도로 30도와 25도를 더하면 150, 이때 더하면 이 값은 55도이기 때문에 이때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125도로 또 90도와 45도를 더하면 135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45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각의 크기를 구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중에 둔각삼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이다라고 하여서 이때 정답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둔각삼각형을 찾아주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더 짚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둔각삼각형에서 한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각의 크기의 합은 반드시 예각이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각도 예각이지만 이때 한 각이 둔각이어서 나머지 두 각의 크기의 합은 예각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분류의 기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 각의 크기에 따라서 삼각형을 분류했다면 이제 삼각형을 변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고요?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요. 이때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같습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주어진 걸 볼까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또 여기 주어진 거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냐하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왼쪽처럼 생긴 것도 있고 오른쪽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놔야 하는데요. 이등변 삼각형에서는요. 우선은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세 각이 모두 예각이어서 예각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한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한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입니다. 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으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죠. 이등변 삼각형 정확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어진 삼각형도 한번 볼게요. 분류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제 앞으로 많이 듣게 될 이름들인데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세 변의 길이가 같구나. 역시 세 변의 길이가 같군요. 그런데 어때요?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수 있네요. 그렇지만 정삼각형은요. 모양이 모두 같아요. 그죠?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어쨌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삼각형을 배우고 나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라서 우리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등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변의 길이에 따라서 삼각형을 분류해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성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삼각형의 성질에는 뭐가 있냐면요.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이기 때문에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인데 이 세 개의 각이 모두 크기가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각의 크기가 6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삼각형의 성질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요.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죠. 그리고 그 각의 크기는 각각 60도로 모두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두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기초를 다져봅시다. 교재 86쪽의 4번의 문항인데요. 길이가 27cm인 철사로 정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여기 중요 표시가 되어져 있기는 한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왜냐하면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을 해서 바로 문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7cm. 그럼 27을 3으로 나눠서 9입니다. 라는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9cm입니다. 라고 답해줄 수 있어요. 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쉽지만 정삼각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이렇게 소개를 해보고 이제 만나볼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문항 8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여러분 삼각형이 보입니다. 그럼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죠? 그렇기 때문에 180도에서 두 각의 크기를 차례대로 빼주세요. 선생님은요, 더해서 한꺼번에 빼줄게요. 그럼 이 둘을 더하니까 115도가 되는 거고요. 뺐을 때 나온 값이 65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각의 크기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두 각의 크기가 같다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구나. 따라서 이 값은 8cm예요. 이런 식으로 문항 8번의 내용을 정리해 보실 수 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9번의 문항인데요. 삼각형의 두 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어느 걸까요? 각에 대한 표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두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해봐야 되겠죠. 20도, 135도 더해주게 되면 155도. 그럼 180도에서 155를 빼고 나니까 이때 남는 값은 얼마가 되어야 한다? 바로 25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40도, 105도니까 145도죠. 그럼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35도. 그리고 40도, 65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75도. 45도, 90도니까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45도. 또 50도, 95도니까 더해서 145도라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35도. 그럼 여기서 두 각의 크기가 같구나 라는 거 골라볼 수 있는 건 바로 4번에 주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은요 4번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문제 해결되었죠? 특히 이 4번과 같은 경우는 한 각이 90도니까 직각삼각형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놀이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4학년 여러분, 놀이쌤입니다. 놀이쌤과 함께 이번 시간은요, 스핑크스 퍼즐 만들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스핑크스 퍼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요,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직선에다가요, 규칙적으로 점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규칙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3cm 간격으로 이렇게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컴퍼스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컴퍼스를 가지고서요, 요마만큼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또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원의 일부를 이와 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이렇게 만나지는 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다시 자를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점들을 연결하시는 빗금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점을 연결해서 빗금, 다시 또 이렇게 점을 연결해서 빗금, 반대 방향으로도요, 이렇게 해서 빗금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긋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정삼각형 조각들이 여러 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려주었다면, 자, 놀이쌤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이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판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판에서 그럼 이제는요, 스핑크스 퍼즐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 선생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빗금을 쳐서 나타내 드릴 거예요. 자, 이마만큼이요. 그럼 이렇게 생긴 이 조각이 바로 스핑크스 모양의 스핑크스 퍼즐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조각들을 잘라서 이제 여러 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놀이쌤은 이미 이렇게 잘려진 조각들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준비된 거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앞에 늘어놓아 드리도록 하죠. 바로 이런 조각들이 모두 스핑크스 퍼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 조각만 있어도요, 이것만 가지고 스핑크스 퍼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4조각을 모아서 더 커다란 스핑크스 퍼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 주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4조각 말고요, 9조각, 16조각짜리에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라쌤과 함께 서술형 문제 만나볼까요? 자, 이제 아라쌤과 함께 서술형 문제 도전해 보자고요. 자, 여기 문제는 4번의 문항이고 교재 89쪽이에요. 다음 삼각형과 세 변의 길이 합이 같은 정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도형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은요, 70도, 40도? 그럼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80도에서 두 각의 크기를 빼내주시면 되죠. 결국은 180도에서 110도만큼을 빼내어라 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해보면 그 값은 180도에서 70도를 빼고 40도를 빼주었더니 바로바로 70도가 되더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 각의 크기는 70도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그리고 다음 어떤 질문이 있냐고요? 이번엔 주어진 삼각형의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무엇을 가지고 구해야죠? 삼각형인데 두 각의 크기가 같구나. 이렇게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13이면 여기도 역시 13cm. 그래서 이렇게 13cm예요 라고 표현해 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 다음 단계로 주어진 질문에서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런데 여기 주어진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과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 합이 같아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13, 10을 몽땅 더해주세요. 그랬더니 나온 값은 36cm죠. 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36을 3으로 나누어 한 변이 12cm예요.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바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12cm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풀이 과정들을 요약, 정리해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주어진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세 변의 길이의 합은 36cm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합과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합이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12cm입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나타내 줍니다. 서술형 문제를 이처럼 해결해 보았으니까 이제 우리 이어지는 중요 문제도 도전해 볼게요. 중요 문제는요, 우리 교재 93쪽의 17번 문항부터 삼각형을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으로 분류하여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 그렇다면 예각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 둔각삼각형은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 됐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것들 중에 예각삼각형은요, 바로 기역에 주어져 있는 거 예각삼각형이죠. 또 니은은 한 각이 둔각이니까 둔각삼각형이에요. 디귿은 한 각이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리을은 세 각이 모두 예각이어서 예각삼각형. 미음은 한 각이 둔각입니다. 둔각삼각형. 비읍은 한 각이 둔각입니다. 그래서 둔각삼각형. 이렇게 17번 문항 삼각형들을 각각 분류해 보실 수 있네요. 그러면 다음 문제는 뭐라고 주어져 있을까? 19번의 중요 문제예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문제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는요, 두 변의 길이가 같구나라는 것을 이용해주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8이라는 값을 써 넣어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요, 바로 2번에 주어진 내용인데요. 역시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앞에 생긴 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120도니까 두 각의 크기가 같아야 한단 말이에요.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인데 120도를 빼면 60도가 남죠. 그거를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각각 30도, 30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한 문제에서 모두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준비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번 문제로 조금 어렵다라고 했지만 우리 쉽게 해결해 볼게요. 삼각형, 기역, 디귿, 리을의 세 변의 길이 합이 30cm일 때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네 변의 길이 합은 몇 cm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요. 60도, 60도니까 요 한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면서 세 각의 크기도 모두 같고 세 변의 길이도 같은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정삼각형은 이처럼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세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라는 성질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 각각의 값은 10cm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거예요. 여기에 30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옆에도 보세요. 60도, 60도, 60도 역시 정삼각형이군요. 따라서 이 변의 길이는 10cm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변의 길이의 합은 40cm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항 20번은요. 정삼각형에 관련된 성질로 문제 해결해 보실 수 있네요. 이번 시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